안녕하세요. 9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장에서 다룰 내용은 XML 스키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 스키마는 어떨 때 쓰는 거냐?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XML 스키마예요. 자, 우리는 이 장에서 DTD에 대해서 배웠죠. DTD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DTD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이라기보다 XML 문서의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정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XML 스키마를 이용하면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데 보다 더 엄격하게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ML 스키마를 사용을 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아주 엄격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ML 스키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 스키마는 DTD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보다 엄격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XML 스키마입니다. 자, XML 스키마는 W3C에서 이제 표준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XML 스키마는 세 가지 스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0 프리머와 파트 1 스트럭처 그리고 파트 2 데이터 타입 이렇게 세 가지 스펙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트 0 프리머는 XML 스키마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문법이라든가 몇 가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1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XML 스키마의 구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 2 데이터 타입에는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때 그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정의하는 스펙이 바로 데이터 타입 스펙이에요. XML 스키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티저라든가 스트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더 많은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스펙이 바로 파트 2 데이터 타입 스펙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DTD와 XML 스키마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작성 문법입니다. 자, DTD는 자체의 문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XML 문법과 약간 다른 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DTD와 XML 스키마를 적어놨는데 한번 보죠. 자, DTD는 마치 딱 보면 XML 문법인 듯 하지만 XML 문법이 아니죠. 자, XML 문법에 우리가 이런 느낌표 같은 기호 쓰지 않죠. 그리고 XML은 시작 태그가 있으면 닫는 태그가 있어야 되고 혹은 닫는 태그가 없으면 빈 태그로서 슬래시 기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거 어트리뷰트도 없고 보니까 엘리먼트를 선언하는 구문이죠. 이 구문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틀이란 엘리먼트를 선언하는데 타이틀이라는 엘리먼트는 PC 데이터를 값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자열을 값으로 갖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DTD는 이와 같이 XML 문법과 다른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옆에 있는 스키마를 보죠. 스키마를 보니까 XML 문법과 똑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죠. 네임스페이스, 적두어, 엘리먼트, 이름, 그리고 어트리뷰트, 값, 어트리뷰트 값. 이처럼 XML 스키마는 XML과 동일한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XML 스키마가 DTD보다 쉬우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아요. XML 스키마가 XML 문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DTD보다 작성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XML 스키마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대한 문법을 간단히 익혀야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SLT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SLT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XSLT 문서에 나오는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 같은 것들을 약간은 익혀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XML 스키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ML 스키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성이 쉽다
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XML 문법을 사용하느냐, XML 문법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바로 DTD와 XML 스키마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자, DTD에서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정의를 했습니다. 아래 예제처럼 PC 데이터라는 구문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정의를 했었죠. 자, 보니까 타이틀이라는 엘리먼트도 PC 데이터로 선언되어 있고, 넘버라는 엘리먼트도 PC 데이터로 선언되어 있고, 데이트라는 엘리먼트도 PC 데이터로 선언되어 있어요. 보니까 타이틀은 뭔가의 제목을 말하는 것 같고, 넘버는 어떤 숫자 값인 것 같고, 데이트는 무슨 날짜인 것 같지만 DTD에서는 이렇게 모두 다 스트링으로 선언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XML 스키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XML 스키마를 볼게요. 자, 우선 이 엘리먼트라는 엘리먼트는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 엘리먼트라는 태그라고 할게요. 엘리먼트라는 이 태그는 XML 문서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정의하기 위한 태그예요. 자, 그래서 네임과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임이라는 어트리뷰트는 바로 선언하려는 엘리먼트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는 해당 엘리먼트가 갖는 값,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기 위한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러면은 타이틀은 스트링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 넘버는 인티저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타이틀은 데이트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XML 스키마에서는 XML 스키마에 정의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TD보다 더 엄격한 문서 구조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XML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툴을 설치하는 건데, 이 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그리고 책의 내용을 보시고 한번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치한 프로그램의 패스를 잡는 것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XML 스키마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건데, 자, 우선 XML 구조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루트 엘리먼트로 카란 엘리먼트가 있고, 이 카란 엘리먼트는 네임과 cc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임이라는 엘리먼트는 tb론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cc는 2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네임은 문자열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cc라는 엘리먼트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XML 스키마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문법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와 같이 생긴 문서가 바로 XML 스키마 문서다라고 우선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마는 이와 같이 스키마라는 엘리먼트를 루트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엘리먼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XML 문서에 엘리먼트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카란 엘리먼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네임이라는 엘리먼트를 스트링 값으로 선언하고, cc라는 엘리먼트를 인티저 값을 갖도록 이와 같이 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효성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설치해 보라고 했던 툴이 바로 XML 스키마의 유효성 검사를 위한 툴입니다. 그래서 XSV라는 툴인데 자바로 작성된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XSV를 사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XSV 실행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XML 파일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두 번째 XML 스키마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XSV라는 툴을 사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에서 XML 스키마 유효성 검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XSV라는 또 다른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XML 스키마 문서를 가지고 이 XSV2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ML 스키마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ML 스키마 문서는 이와 같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문법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카란 엘리먼트를 루트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위에 네임이란 엘리먼트와 cc란 엘리먼트를 선언했다. 그리고 네임 엘리먼트는 스트링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cc란 엘리먼트는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ML 문서를 보면 XML 문서는 이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XML 문서를 보니까 우리가 못 보던 구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 구문입니다. 자, 이 구문은 우선 뭔지만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자,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했죠. 우리가 DTD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구조를 정의했을 때 우리가 DTD를 호출해서 그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DTD 선언문을 사용했죠. 어떻게 했어요? 요 아래다가 뭐 독타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DTD 선언문을 작성을 했었죠. 자, DTD 선언문을 이용해서 DTD가 있다라는 걸 표시하게 되면 해당 XML 문서가 DTD를 이용해서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DTD 선언문을 사용했어요. 자, XML 스키마도 마찬가지로 이 XML 문서가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사용하는 구문이 요 구문입니다. 이 구문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와 같이 XML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다는 걸 XML 문서에 표시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유효성 검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실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 XSV의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이와 같이 XML 문서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출력된 XML 문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XSV라는 루트 엘리먼트에서 인스턴스 에러라는 이 어트리뷰트와 스키마 에러라는 이 어트리뷰트, 이 두 가지 어트리뷰트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인스턴스 에러라는 이 어트리뷰트는 XML 문서에 에러가 몇 개 있느냐를 표시해주는 엘리먼트가 바로 인스턴스 에러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는데 XML 문서가 XML 스키마의 구조에 따라서 몇 개 잘못 작성되었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게 바로 인스턴스 에러 이 어트리뷰트예요. 그리고 스키마 에러라는 이 어트리뷰트는 XML 스키마 문서에 에러가 몇 개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스키마 에러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에러 어트리뷰트와 스키마 에러 어트리뷰트 이 두 가지 어트리뷰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인스턴스 에러 어트리뷰트의 값이 0이고 스키마 에러 어트리뷰트의 값이 0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스키마 파일에도 에러가 없고 XML 파일도 스키마 문서와 동일하게 스키마를 이용해서 정의된 구조와 동일하게 잘 작성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XML 문서를 제가 한번 내용을 바꿔가지고 잘못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이 cc라는 엘리먼트를 한번 지우고 유효성 검사를 해볼까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효성 검사를 해보니까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됐네요. 자, 보니까 인스턴스 에러가 1로 표시됐죠? XML 문서에 한 개의 에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에러의 내용에 관한 얘기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XSV는 XML 스키마 구조에 따른 XML 문서가 에러를 몇 개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러의 위치가 어딘지, 에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표시해 XML 형식으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XSV라는 툴을 이용해서 XML 스키마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9.2절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XML 스키마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